퇴직 후 1년 제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집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해야 하는데 하며 이불 속에서 5분만 더를 외쳤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반갑고 커피 향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퇴직 전에는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살지? 수입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 역시 일이 곧 나였거든요. 직함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걸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간의 주인이 되니 삶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바뀐 건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방학 첫날처럼요. 며칠은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괜히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비어 있으면 불안하지만 채우기 시작하면 선물이 된다는 걸요. 저는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30분 걷기, 그리고 독서 20분.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루틴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하루를 보냈다면 지금은 제 몸과 마음을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미리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걱정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연금, 퇴직금, 생활비 계산 엑셀을 수십 번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1년을 살아보니 느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저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시성 소비 줄이기, 고정비 재점검, 경험 중심 소비로 전환.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강의 한두 번, 자문 활동, 글쓰기 원고료 등 큰 돈은 아니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은퇴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23년 전부터 생활비를 줄여보는 연습, 수입 구조를 단순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3. 관계가 정리되니 진짜 사람이 남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걷히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걸요. 처음 몇 달은 허전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단톡방이 조용해지니까요. 그런데 대신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매일 산책하는 시간, 오랜 친구와 평일 낮에 만나는 여유, 동네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이라는 걸 퇴직 후에야 알았습니다. 은퇴 준비를 한다면 인간관계도 점검해 보세요. 직함이 아니라 나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제 주변 사례를 3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더 바빠진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취미였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풍경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를 합니다.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표정은 훨씬 밝습니다.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회사에서의 나는 직책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나 자체야. 은퇴는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례 2. 준비된 은퇴를 한박 과장 이야기. 박 과장은 퇴직 3년 전부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정리하고 고정비를 낮추고 미리 연금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소득이 줄어드는 사건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은퇴 준비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를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3.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한 이 차장 이야기. 이 차장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여행과 모임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뒤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골랐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은 2번 오더라. 회사에서 1번, 마음에서 1번. 그의 말처럼 은퇴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입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압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쁨 때문이 아니라 선택권 때문이라는 걸요. 오늘은 운동을 더 할지, 책을 읽을지, 사람을 만날지, 아무것도 안 할지, 이 모든 걸 내가 정합니다. 은퇴는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두렵고 준비하고 맞이하면 설렙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직장을 떠나면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은퇴 준비입니다. 퇴직 후 1년. 제 삶은 느려졌지만 깊어졌고 수입은 줄었지만 만족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간, 돈, 관계라는 3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질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 행동경제학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정체성 재설계.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는 부장이다, 나는 팀장이다, 나는 회사원이다 라는 역할 중심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이 사라질 때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은퇴자 추적 연구에서 은퇴 직후 6개월 1년 사이에 우울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지역사회활동가, 강사, 자원봉사자, 취미 공동체 리더. 이들은 직함은 잃었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재설계했습니다. 즉, 은퇴 후의 핵심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했는가입니다. 5. 뇌는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잃을 때 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그만두면 뇌가 빨리 늙는다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도전 과제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 소성 NeuroPLASTICITY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학습이 있을 때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이 이어지면 뇌 활성도가 낮아집니다. 퇴직 후 TV 시청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집단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고,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운 집단은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닙니다. 악기 하나 배우기, 외국어 공부 시작하기, 블로그 글쓰기, 스마트폰 영상 편집 배우기, 이런 활동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결국 은퇴는 뇌의 노화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뇌를 다시 단련할 기회가 됩니다. 6. 돈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제감 센스 오브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행복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 행복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 시간도 회사가 정하고, 업무 목표도 회사가 정하고, 평가 기준도 회사가 정합니다. 퇴직 후에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이 됩니다. 통제감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기, 일주일 목표를 정해보기, 월별 지출을 직접 관리해보기. 이 작은 통제 경험이 쌓이면 은퇴는 공백이 아니라 주도권 회복이 됩니다. 7. 사회적 연결은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이상 인간의 삶을 추적한 장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질 좋은 인간관계다. 은퇴 후 관계가 단절되면 단순히 외로운 수준을 넘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 포트폴리오 점검. 회사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 있는가? 관계는 은퇴 후 시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존 요소입니다. 8. 은퇴는 하강 곡선이 아니라 전환 곡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정점 퇴직 하강.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년 이후의 삶을 유자형 행복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중년기의 행복도가 가장 낮고 이후 점차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비교가 줄어들고, 욕망이 단순해지고, 자기 수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말이 이해됩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불안은 줄었습니다. 경쟁은 줄었지만 만족은 늘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돈을 준비하되 돈만 준비하지 말 것.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의미로 채울 것. 직함이 아니라 정체성을 설계할 것. 관계를 유지가 아니라 확장할 것. 뇌를 쉬게 하지 말고 계속 배우게 할 것. 퇴직 후 1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삶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압축되었던 나를 다시 펼치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도 여전히 조금은 설렐 것 같습니다.